자, 여러분, 제프리 앱스타인. 이 이름 들어보셨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름은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넘어서 권력 최상층에서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바로 그 앱스타인 스캔들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아니, 전 세계에 눈이 쏠려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엄청난 의심과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문장 그냥 인터넷 밈으로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공식 발표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대중의 깊은 불신이 담긴 하나의 외침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한 문장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모든 의혹이 시작된 지점이죠. 바로 앱스타인의 죽음을 둘러싼 이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하나의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2019년 8월 10일, 제프리 앱스타인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 그 감방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정말 거대한 논란의 서막을 열게 된 거죠. 아니,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가 살아있을 때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고, 또 얼마나 거대하고 촘촘한 거미줄을 치고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앱스타인은 그냥 돈 많은 금융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권력의 중개인이라고 불렀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계 최상층 엘리트들의 약점과 욕망을 꽉 쥐고 그걸 관리하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정말 법의 감시가 전혀 닿지 않는 그들만의 왕국이었던 거죠.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호화저택, 카리브해에 있는 개인 소유의 섬, 그리고 악명 높은 롤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별명이 붙은 전용기까지, 이 모든 공간이 그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아지트였던 셈입니다. 앱스타인의 진짜 힘은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쥐고 있던 비밀이었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블랙메일을 의심하는 이유고요. 그는 권력자들의 비밀을 무기 삼아서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만들고 또 그걸 유지해왔던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쪽에는 공식 발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부 법의학 전문가들은 타살에서나 주로 발견된다는 목벽 골절을 지적했고요. 심지어 그를 24시간 감시해야 할 교도관들은 근무 중에 잠이 들었고 이걸 숨기려고 기록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불신을 키우는 핵심인 거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침묵에 드디어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의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엄청난 양의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350만 페이지요? 네, 350만. 이게 바로 미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의 규모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가 그동안 굳건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대중에게 알려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8년에 그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2019년에 그가 죽고 나서야, 그리고 마침내 이 방대한 파일이 공개되기까지 정의는 정말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특정 분야가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왕족, 글로벌 기업 창업자들, 심지어 세계적인 과학자들까지.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이 그냥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패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요, 유엔까지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걸 반인도적 범죄 수준으로 봐야 한다,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아주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깊은 상처와 끝나지 않은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은 크게 4가지 파장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층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사회가 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온갖 음모론이 엄청나게 퍼져나갔고 안타깝게도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이죠. 한 생존자의 이 증언은 이 스캔들의 비인간적인 본질이 뭔지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앱스타인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건 아주 차갑고 불편한 진실 하나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이 어쩌면 돈과 권력 앞에서는 그냥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부와 권력이 끼어들 때 정의는 정말로 그 눈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앱스타인 스캔들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정의 그 자체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일지도 모릅니다.